52번 한 문제 더 같이 보실게요. 지금 뭐 받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하시는데 그림을 이번엔 좀 잘 그려놓은 것 같고요. 감소하는 그래프, 빨간색이 감소하는 그래프입니다. 지수함수. 세 번째로 그린 정사각형, 이 세 개가 모두 정사각형이라고 하네요. 저희는 여기 문제 1이라고 써줬는데 안 써줬어도 항상 0,1을 지나니까 저 좌표가 1인 거를 알 수가 있었죠. 그쵸? 그리고 정사각형이니까 여기가 1이면 여기도 당연히 이제 1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1이잖아요. 그러면 x좌표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여기가 이제 2분의 1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얘 길이가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얘 길이가 2분의 1이 되겠구나 해서 좌표가 2분의 3이 되는 거죠. 1에다 2분의 1 더해가지고 그쵸?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됐네요. 이제 세 번째, 저희는 이제 세 번째 정사각형 넓이가 궁금하기 때문에 2분의 3이라는 좌표를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은 제가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한 이 길이가 나올 텐데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요거죠. 이해되세요? 한 변의 길이가 이거고 넓이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넓이는 요 놈을 어떻게 해요? 제곱을 하시면 되겠죠? 제곱하면 얘네 둘은 어떻게 하죠? 곱하는 거죠? 곱하면 이렇게 되고 넓이는 8분의 1 된다는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이해되세요? 그다음에 네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유형에는 제목에 뭐라고 돼 있나요? 지수함수를 이용한 배소관계. 근데 어때요? 이거 저희 1단원에서 이미 다 하고 와가지고 전혀 새롭지가 않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한 번 더 반복이 되는 이유는 이제 저희가 함수를 공부했으니까 한번 그래프를 그려서 그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을 추가로 해봐라. 그냥 그런 의미고 시험에 나오면 그냥 기존에 알던 대로 푸시면 됩니다. 모두 다 8이랑 16이랑 32랑 다 막 2가 보이죠, 그렇죠? 2로 한번 정리를 해볼 겁니다. 8은 2의 세제곱, 그렇죠? 그래서 4분의 3, 16은 2의 4제곱이고 얘 바깥에 루트 우선 접어가지고 이렇게 쓰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 다음 얘가 2의 5제곱인데 5분의 1을 하니까 그냥 2의 1제곱이 되는 거고 사실 근데 벌써 답을 바로 내실 수가 있어요. 그쵸? 그치만 만약에 뭐 그럴 것 같진 않지만 그래프를 그려서 지수함수를 가지고서 생각을 해보세요 라고 만약에 얘기를 하면 저희는 이런 지수함수를 그리면 될 것 같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뭐 1이 있겠죠. 1이 있고 4분의 3은 이쪽쯤에 있으려나요? 4분의 3 그리고 3분의 4는 여기에 있겠죠. 그쵸? 그래서 큰 놈, 이거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4분의 3을 대입을 하면 A가 나오고 1을 대입을 하면 C가 나오고요. 그쵸? 3분의 4를 대입을 하면 B가 나오니까 B가 제일 키가 크구나. B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C 이런 식으로 그래프 안에서도 비교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로 한 번 더 언급이 된 거고 이런 문제가 나올 때 틀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쵸? 이해되세요? 한 번 더 해보세요.
256번 한 문제 더 또 같이 볼게요. A랑 B 대소관계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0보다는 커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1보다는 작은 애들이어가지고 좀 대소를 비교를 해보라고 하는데 먼저 어떻게 해볼까요? 얘네 둘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떻게 되나요? 지금 다 문자여가지고 지금 좀 고민을 하시던데 예를 들면은 뭐 4분의 1, 2분의 1 이런 거를 조금 상상을 해보시면 예외는 없어요. 항상 성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먼저 얘네 둘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A가 4분의 1, 그쵸? 그리고 A도 4분의 1, 요거는 4분의 1에 2분의 1 이런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둘 중에 누가 더 크나요? 얘네 둘은 감소하는 그래프죠. 감소하는 그래프에서 x가 지금 4분의 1이랑 2분의 1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가 더 큰 건가요? 얘가 더 크다는 거 이해되세요?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좀 그래프 좀 생각하기 어려우시면 1보다 작은 애들 좀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오른쪽 왼쪽 다 공평하게 4제곱을 한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4제곱 그쵸? 그럼 얘는 4분의 1이고 얘는 4분의 1의 제곱 다시 말해서 16분의 1이니까 항상 예외 없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쵸?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를 A, B, C, D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C랑 D도 한번 생각하면 B의 A제곱 B의 B제곱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누가 더 큰가요? B가 2분의 1의 4분의 1제곱 얘가 2분의 1의 2분의 1제곱이죠. 자, 이것도 같은 그래프를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역시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고 X자리가 지금 4분의 1인 거랑 2분의 1 대입하면 2분의 1 대입한 게 더 작죠. 이해되시나요? 그쵸?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 나는 좀 잘 모르겠는데 4제곱씩 해보시면 됩니다. 숫자 가지고 그쵸? 얘가 더 크다는 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C랑 D랑 비교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뭐랑 비교를 해볼까요? A하고 C, A랑 C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A랑 C를 비교를 해보시면 A랑 C는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이제는 지수가 같다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A랑 C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A가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4분의 1로 지금 예시를 들었죠. 4분의 1에 4분의 1, B가 2분의 1에 4분의 1. 자, 이건 어떤가요? 이거는 얘가 더 크죠. 왜 그런가요? 똑같이 4제곱 한다고 하면 4제곱 이렇게 되니까 배수를 비교할 수가 있고 이거는 그래프 종류가 달라서 그래프 한 개로 설명드리기 좀 어렵고요. 그래프를 2개 그려야 되는 거죠. 아무튼 그쵸. 그래서 얘가 더 크다는 거를 알 수 있으니까 A랑 C랑 비교해서 C가 더 크네요. 그쵸? 이렇게. 그러면 이제 B랑 D랑 또 비교를 해볼까요? B랑 D도 A의 B제곱, B의 B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A가 4분의 1에 2분의 1제곱 얘는 2분의 1에 2분의 1제곱 어떻게 되나요? 얘도 역시 이게 더 크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 드세요? 여기 지수가 똑같으면 사실 그냥 뭐 무시하고 비교하셔도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거가 B하고 D랑 비교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B랑 D랑 비교하면 이렇게. 그래서 CD 쪽이 더 크고요. AB보다 그쪽 CD 쪽이 더 큰데 C가 제일 크네요. 그러면 C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C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제일 작은 수 물어봤거든요. 제일 작은 수는 A랑 B 쪽이 더 작은데 그 중에서 B가 제일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맞아요? 지금 저희가 A랑 D는 지금 계속 비교를 안 해놔가지고 문제가 제일 큰 놈이랑 제일 작은 놈을 물어봤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데 괜찮으신가요? 문자로 생각하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숫자 넣어서 생각하시면은 똑같이 거듭 제곱해서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실수 안 하고 푸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한 문제 더 볼게요.
257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고3 올라가는 이제 언니 오빠들 뭐 보면은 이제 막 어려운 문제들도 푼단 말이에요. 하여간 지수함수, 루감수 쪽에 어려운 문제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복잡한 함수들 많이 그려주고 모의고사 출제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차근차근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fx 그래프는 이 지수함수를 평행 이동시킨 게 얘가 fx래요. 그럼 평행 이동 아까도 공부했었죠. 거꾸로 x 자리에 x 플러스 1, y 자리에 y 플러스 2 대입을 하시면 바로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그쵸? y는 할까요? fx는 2를 넘기면 바로 요놈이 fx죠. 이해되시죠? 그쵸? 근데 이제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에서 최대랑 최소를 구하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정확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정확한 그래프가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쵸? 그래서 대충 그려보면 얘 어떻게 생겨요? 그냥 올라갑니다. 이해되시죠? 그쵸? 올라가는 함수인 거 아시면 되고, 그럼 마이너스 3은 이쪽에 그려지고 1이 여기쯤 그려질 테니까 마이너스 3에서 최소 1을 대입하면 최대가 된다는 거를 그냥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최소값이 나옵니다. x에 마이너스 3 넣으면 2에 마이너스 2, 4분의 1에다가 빼면 되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최대가 되는데 x에 1을 넣어보면 2의 제곱 이어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거든요. 정확한 그래프까지 필요 없고 대충 개형 그냥 알고 있으니까 양끝을 대입을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이 합하니까 답은 4분의 1이 되고요. 어떠세요? 이해되시죠? 하나 더 하시고 좀 쉬었다가 할게요. 자, 260번 한 문제 더 보시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x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가 된다고 할 때 이 fx 지수함수죠. 이 지수함수의 최대값은 최소값의 27배가 될 때 양수 a의 합을 구하시고 좀 살짝 어려운가요? 이렇게 보실 건데,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얘가 지금 a에 대해서 별 말이 없어요. 문제 읽어보시면은. 그렇죠? 양수인 건 당연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건데요. 1보다 작을 때하고 1보다 클 때로 나눠서 생각하면 된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쵸? 자, 1보다 작으면 얘는 감소하는 그래프가 됩니다. 감소하는 그래프. 그리고 1보다 크면은 증가하는 그래프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대입해보고 2를 대입해보고 마이너스 1 대입해보고 2를 대입해보고 할 거예요. 차이점 느껴지시죠? 첫 번째 경우에서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키가 큽니다. 이때가 최대고 2를 대입하면 키가 작죠? 최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범위에서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여기죠 x 마이너스 1을 넣으면 a의 마이너스 1제곱 얘가 바로 최대가 되는 거예요. 최대. 그쵸? 그리고 x에다가 2를 넣으면 얘가 바로 최소가 되는데 이 최대값 얘가 a분의 1이죠. 얘가 최소의 27배가 됐으면 좋겠대요. 문제에서.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a를 이쪽으로 곱하고 27로 나누면은 a는 3분의 1이 나오고 얘는 우리가 애초에 잡았던 이 범위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답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두 번째
번째는 이제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2를 대입을 해야지 키가 크네요. 그쵸? 최대가 2를 x에다가 2를 대입한 게 최대값.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한 게 바로 최소가 돼서 여기서는 식이 최대값은 최소값의 27배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쪽으로 곱하면 27이고 저 a가 3이 나오고 이 3이라는 범위 역시도 여기에 들어가는 범위여가지고 얘네 둘을 더하면 3분의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다 잘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시고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집을 하나 더 만들어서 조금 추가로 더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조금 쉬었다 할게요. 다음 6번째 유형으로 넘어갈게요. 피곤하신가 봐요. 그쵸? 6번째 유형이죠. 자, 이것도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인데 정유형이 지금 x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고 되어 있고 감소하는 함수입니다. 그쵸? 여기서 근데 함수가 지금 x 자리가 2차 함수로 되어 있는 거죠. 이거의 최대치수를 물어봤는데 저희 항상 이 부분 떼와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쵸? 이 부분을 만약에 t로 생각을 하시면 t를 따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t는 x제곱 이렇게. 자, 저희는 지금 마이너스 1이랑 2라는 x 범위를 가지고 t의 최대치수를 구할 거거든요. 그쵸? 자, 생각 한번 해보실까요? t가 최대면 전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t가 최대면 전체 y는 최소가 된다는 거 이해되시나요? 왜 그렇죠? 얘가 감소하는 함수라서 그런 거죠. 이해되세요? 지수가 크면 전체는 작아지는 거고요. t가 작으면 이 y 값은 최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지금부터 이 t의 최소치수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는 중학교 때 저 꼭지점 구해서 했던 거 기억하시죠? 어떻게 했었죠?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고 꼭지점이 1이어가지고 가장 낮은 지점인 거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1, 2는 바로 옆에 있고 마이너스 1은 조금 더 멀리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지금 t의 범위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 자, t는 근데 지금 어떤가요? 이거 y자리에 써 있는 거잖아요. t가 y자리니까 위아래, 높낮이를 y는 지금 위아래 개념인 거죠. x는 좌우 개념인 거고, 그래서 위아래로 제일 높은 데가 어디예요? 지금 여기. x가 마이너스 1일 때 t가 가장 크고, 그쵸? 그리고 제일 아래 t가 x가 1일 때 항상 요 양 끝을 대입하시는 게 아니죠. 그쵸? 이차 함수에서는 아실 거고, 1일 때가 지금 t가 최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은 t는 얼마냐면 6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 1을 대입하면 꼭지점이니까 t가 2가 되는 거죠. 저는 t의 지금 최대랑 최소를 찾았습니다. t에. 그쵸? 근데 이제 t가 최대 6일 때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이 y값은 최소가 된다고 했는데 t가 지금 6이에요.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네모를 한 이 부분이 6인 거고요. 그쵸? 그리고 지금 t가 2. t가 지금 이 네모한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2가 될 때가 전체 이 지수함수 꼴에서의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64분의 1이고 4분의 1인데 문제에서는 지금 요거 물어봤거든요. 4분의 1분의 64분의 1을 물어봐서 답을 16분의 1로 내시면 되는데 좀 좋으신가요? 이해되세요? 밑에도 또 해보시고요. 자, 264번도 위에 261번이랑 거의 비슷하게 풀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도 한번 보실게요. 이번에도 아까 제가 여기에다 네모를 했었는데 역시 이번에도 얘를 네모로 하고 t의 범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t가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리고 당연히 또 꼭지점 구하고 싶은 생각 드시죠? 맞나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될 때 얘는 이제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여가지고 여기가 지금 2네요. 그렇죠. 근데 저희 지금 보려고 하는 범위는 바로 옆에 3이 있고 1, 0, 0이 있어가지고 여기 이 범위를 보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t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t가 조금 어려우신가요? y 범위 있죠. y니까 위아래 제일 높은 데하고 제일 낮은 데를 보셔야지 자꾸 0하고 3을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x가 2일 때 t가 제일 커요. t가 제일 크고 그리고 x가 0일 때 제일 아래 있죠? t가 제일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2를 대입을 하면 1
네모를 한 부분의 최대치수를 구한 거예요. 그쵸? 그런데 좀 헷갈립니다. 그쵸? A가 음수랬다. 1보다 작거든요. 감소예요, 감소. 그쵸? 그러면 여기 지수 자리가 클수록 어떤 거예요? 클수록 키가 작고 이 지수 자리 t가 지금 작을수록 키가 큰 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감소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감소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t가 가장 큰 1일 때 결국 요놈의 최소값이 나오고 이해되세요? 그리고 t가 클 때, 작을 때 t가 작을 때에는 얘 t가 작으면은 키가 크죠. 이 전체 함수는 최대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t 자리는 저기 제가 네모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쓸 수 있고 얘가 지금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 범위가 지금 최대 요놈이에요. 그렇죠? 얘가 12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요거는 또 이제 역수죠? 이건데 125는 5를 3번 곱한 거기 때문에 A는 5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희 M은 뭐예요? 최소값이 궁금했는데 최소값이 지금 그냥 A거든요. 그래서 답이 A고 5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떠신가요? 조금 헷갈리시죠? 괜찮으세요? 그다음에 7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여기 7번째 유형에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런 모습, 이런 애들, 그리고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동시에 보이면은 치환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얘를 만약에 t로 치환하면 얘는 t제곱, 얘는 t세제곱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치환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셔야지 요거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쵸? 지수함수 아니야? 각각은 얘도 지수함수고 얘도 지수함수이지만 지수함수를 뺐을 때의 그래프는 지금 모르세요. 그럼 나중에 미적2 가서 공부하면 5만 대만 그래프 다 그릴 수가 있게 되긴 하는데 지금은 얘를 지수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복잡한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고 치환을 하겠습니다. 요거를 문자를 뭘로 두시든 상관없는데 이렇게 치환을 할게요. 그럼 얘 어떻게 되는 거죠? 삽이 한 개가 더 있고 치환을 하고 얘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맞을까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항상 치환을 해서 식을 바꿨을 때는 뭘 생각해야 되나요? 범위를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정석에 제가 옛날 사람이라 정석으로 공부했다고 말씀드렸죠. 수학의 정석에 뭐하더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문자는 죽어서 범위가 남긴다고 진지하게 빨간색으로 써있어요. 문자는 사라지면서 범위가 남는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작년에 고3 학생한테 이 얘기를 조금 여러 번을 했는데 그 학생이 결국에는 지금 재수학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수학원 갔는데 이 얘기를 그대로 하시더래요.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재미없는 얘기도 한다고. 뭐냐면 이 범위 요거를 아셔야 돼요. 왜 0보다 크죠? t가 뭘까요? t가 지수죠. 근데 t가 또 y자리에 있는 거지. 이거 x자리 아니죠. y자리. y가 뭔가요? 치역. 치역은 아까 범위가 어떻게 됐어요? 0보다 컸죠.
생각나세요? 그래서 이 범위가 있다는 거를 까먹으시면 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맞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t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게 뭐야? 여기 x 범위가 x가 죽으면서 자기 범위 부탁한다고 했어요. 지금 이렇게 있는데 x가 t야. 내가 지금 범위가 이렇게 있거든. 내 범위 좀 챙겨줘. 부탁해. 이렇게 별말 없으면 그냥 무조건 요구입니다. 알겠죠? 근데 범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x에다 마이너스를 넣으시면 t 범위가 이렇게 되고 x에다 1을 넣으면 이 범위가 있다는 것을 깜빡하시면 틀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별말 없으면 요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별말 있으니까 이제 요거 가지고 푸셔야 되고 그래서 문제가 바꿔 쓸게요. 내림차순으로 썼고 여기까지 범위까지 챙겼잖아요? 그러면 x 이제는 잊어버려도 돼요. x 보내줘도 됩니다. 범위 챙겼으면은 자 그럼 이제 얘 문제 뭐가 되는 거죠? 얘는 이차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차함수니까 꼭지점을 구해보면은 이렇게 되고 얘는 이제 위로 볼록한 함수가 되고 여기 이제 2분의 3이네요. 자 그럼 3은 여기쯤 있고 얘는 좀 더 가까이에 있네요. 3분의 1은 그쵸? 조금 더 가까이. 그래서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빨간 그래프가 지금 x 부탁으로 챙기게 된 이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최대치수를 물어봤으니까 최대치수는 항상 키예요. 키는 위아래를 보는 거죠. 제일 키 큰 애가 여기 그쵸? t가 2분의 3일 때 제일 키 큰 애가 2분의 3 대입한 꼭지점이니까 4분의 9고요. 키 제일 작은 애 누군가요? 3이죠. 3. 이해되세요? t 자리에다가 3을 대입을 하면은 0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4분의 9가 답이 되는데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조금 이제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있죠. 이해되세요? 잠시만요. 또 다시 해보세요. 얘기에 이어서 제가 또 딴 자격증 얘기를 하나만 더 해드리면은 사회조사 분석사
이렇게 자격증을 딴 이유가 사실 그냥 땄어요. 그냥 좀 공부를 했으니까 아까워서 그냥 뭐라도 남겨보자 약간 이런 의미로 땄는데 시험을 3번을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저기 수능 끝나고 운전면허 따실 거잖아요. 운전면허도 시험 3번 봐야 되는 거 아시죠? 필기 시험 봐야 되고 운전면허는 뭐지? 기능 시험? 그리고 도로주행 막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시험 3번 다 통과해야지 자격증 하나 면허증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얘도 필기 시험이 객관식 시험이 있고 서술형 시험이 있고 실기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실기는 또 코딩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필기는 뭐 그냥 했고 이건 이제 뭐 60점 넣으면 되고 이 밑에도 얘네 둘이 합쳐서 60점 넣으면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실기도 혹시 SAS라는 사스 프로그램 혹시 아시나요? 이걸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거를 노트북에 갖고 있는 친구는 지금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이거 되게 파이썬은 무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무조건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 얘는 400인가 500인가 이래요. 이거 그냥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인강을 끊어가지고 그냥 외워서 시험 봤다. 안 해보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시험 받고 문제는 이제 서술형이었는데 제가 이거를 23년도에 봤거든요. 이걸 1월 달에 보고 3월, 4월에 봤나? 그래서 6월에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긴 문자가 온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그 산업관리인력공단에서 주최를 하는 건데 이 공단에서 이 서술형 제가 그때 연서중학교에서 봤어요. 연서중 어딘지 아세요? 저기 뭐 역촌역? 연서중학교에서 봤는데 저희 연서중학교에서 본 609명의 답안지를 서술형 답안지를 파쇄했다는 거예요. 직원의 실수로. 이거 뉴스에 나왔어요. 저 이거 처음 봤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 정말 난리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답안지를 쓰레기 취급해서 이거 찢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 이거 시험 좀 못 보긴 못 봤는데 그래서 막 문자가 길게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뭐 미안한 소소한 마음에 재응시할 기회를 준대요. 그것도 장난해 진짜. 왜냐면 이게 서술형 뭔지 아시죠? 다 써야 되는데 그거 다 엄청 외웠죠. 써야 되니까 뭐 그 알죠? 그 앞대가리 따서 그 두 문자 따서 다 외우고 엄청 외워서 가서 잘 못 봤는데 하여간 그거 다시 보게 해준다 일주일 뒤에. 근데 제가 어쨌든 보긴 봤어요. 왜냐면 안 보면 이거 제가 지금 이거 애써서 본 거 이거 날라가잖아요. 그래서 봤는데 일단 저는 합격을 하긴 했는데 저희 이 609명 모여가지고 그 집단 소속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1심에서 저희는 이제 변호사가 나서가지고 500만 원씩 받게 해준대요. 그래서 했어요. 당연히 이겼죠. 1심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200만 원씩 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공단에서 말도 안 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재시험 볼 기회를 줬고 그 10만 원씩 줬거든요. 10만 원씩 줬는데 뭔 소리냐 해서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2심으로 갔어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를 항소로 안 가죠, 그렇죠? 항소. 하여튼 2심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웃기게 합격한 사람은 150만 원씩 주고 불합격한 사람은 200을 주래요. 아니 합격한 사람은 피해가 회복됐다는 거야. 괜히 봤어 진짜. 아니 근데 이것도 웃기지 않아요? 아 이거 내가 잘 봐서 합격한 거지. 웃기잖아요. 어쨌거나 이렇게 나왔는데 공단에서 또 이걸 이제 항고라고 하거든요. 올라가는 거를 항고를 또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법원이죠. 가서 이거 그냥 확정돼가지고 25년 10월 달에 받았어요. 별일 다 있죠, 그쵸? 아무튼 이거 검색하면 기사 나오고요. 그래서 150만 원에 되게 늦게 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되게 늦게 주면은 지연이자라고 해서 연 12%막 이런 식으로 지연이자가 되게 비싸거든요. 왜냐면 이거 법원에서 이제 이겼는데 한 사람이 버티고 안 주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래서 줄 때까지 계속 이자를 엄청 붙이거든요. 그래서 이자까지 해서 많이 받아가지고요. 이따가 공차를 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졸리신 것 같아가지고 알겠죠? 자, 다음도 볼게요. 이제 268번. 또 보시면은 이거 보면은 시연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스티로
있어요? 이렇게 치환을 했어요. 그랬더니 t가 요건데 x가 사라졌네요. 그쵸? x가 이리 와봐봐. 내가 사실은 범위가 있어. 그래서 내 범위를 좀 반영을 해줘. 해서 1을 대입을 하면 t 범위가 이렇게 2 대입해주면은 이렇게 이거가 반영을 시켜주면 x는 이제 보내줘도 되는 겁니다. 이제 잊어버려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 아래로 볼록하죠. 아래로 볼록해서 또 꼭지점이 3인데 3부터 9까지 9는 여기 있겠네요. 3부터 9까지 이 그래프 요만큼을 보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최대가 18이래요. 최대는 9가 얘인데 t 제일 크네. 그렇죠? t가 9일 때 t가 제일 클 것 같아요. 그래서 9를 대입을 하니까 36에다가 27 플러스 k 맞나요? 이렇게 돼서 k가 마이너스 9 나올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다음에 269번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산술기하. 저희 산술기하 비교적 최근에 공부를 하고 오셨는데 제가 그래서 산술기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산술평균하고 기하평균이 절대 부등식이었죠. 항상 예외 없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얘기를 하고 어떨 때 쓰나요? 양수 조건이 있을 때, 그쵸? 조건도 다 아셔야 되는데 양수 조건이 있고 산술평균 원래 이제 2로 나눠야 되는데요. 1이 이쪽으로 곱해가지고 산술평균하고 기하평균이 관계가 이렇다는 거고 항상 산술평균이 크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여기 등호 있죠, 등호. 등호는 A랑 B랑 같은 데 성립한다. 이 세 줄을 반드시 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도 말씀드리면서 2학년, 3학년 공부할 때 또 나온다. 그때 이제 이렇게 강조를 드렸대요. 이런 거, 그쵸? 지금은 제목에 써 있으니까 그런데 제목에 안 써 있고 얘를 보시고 산술기하를 떠올리셔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얘를 치환을 한다면 만약에 꼭 알아서도 되지만 얘를 치환을 할 수가 있고 여기 역수 보이나요? 역수 4를 3번 곱하면 64. 요거죠, 요거. 맞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거 산술기하의 상황이다. 산술기하의 상황이 뭔가요? 일단 양수. 자, 양수 맞나요, 이거? 이거 양수 맞죠? 왜냐하면 그래프가 아래쪽에 안 그려지고 얘 치역이 0보다 크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양수 조건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꼴은 항상 양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지수꼴은 양수. 그리고 산술기하의 상황은 뭔가요? 더해진 놈을 곱했을 때 좀 간단해야 돼요. 그렇죠?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거 맞아요. 이거 둘이 곱하면 2, 64. 그쵸. t가 사라지니까 간단하게 돼서 16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산술기하 쓸 수 있는 상황인 거 이해되세요? 근데 문제에서 최소값은 지금 16이 나왔는데 자, 이 x는 어떻게 구하는 건가요? a랑 b 자리에 대입한 게 서로 같아야 하거든요. a가 뭐예요? 이게 지금 a고 얘가 지금 b 맞아요? 얘네 둘이 같을 때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t제곱은 64, t는 8이 되는데 t가 뭐였죠? 요거네요. 요거 4의 x제곱이 8이고 얘는 2의 제곱이죠. 그리고 8은 2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x가 2분의 3이 될 때 바로 최소의 상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산술기하 좀 많이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쵸? 1학년 때도 많이 강조드렸고요. 이렇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둘이 곱하면 이제 24가 답이 되겠네요. 이해되세요? 천천히 다시 해보세요. 혹시 270번 물어보셨나요? 270번. 270번 안 풀어주면 또 괜찮은가요? 잘하시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271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환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할지예요. 아까는 이제 이런 애들 이렇게 보이면 T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요거는 그렇게 하면 여기 분수가 나오고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만약에 통분하면은 막 4차식 되고 막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치환하지 말고 문제의 의도가 앞에 이 부분 전체 통째로 치환을 하라는 얘기죠. 뭐 문자는 아무거나 써도 되니까 이렇게 치환을 해볼까요? 그럼 얘는 혹시 이렇게 하면 될까요? 같나요? 한번 볼게요. x가 이렇게 되면 얘를 제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곱하면은 앞에 제곱, 뒤에 제곱, 둘이 곱해서 2배. 그쵸? 곱하면 얼마예요? 3에 0제곱이니까 1인 거죠. 그쵸? 그래서 제곱을 하면 요만큼이 2가 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되죠? 요렇게, 그쵸? 이렇게 치환하시면 되는 거 이해되실까요? 그쵸? 자, 근데 또 이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치환을 하게 되면은 6x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또 소문자 x가 사라졌네요. 그쵸? 소문자 x가 사라지면서 이 대문자 x야 내 범위를 부탁해 하려고 했는데 얘가 특별하게 지금 문제에는 범위가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쵸? 그러나 산술기하 있죠. 산술기하를 쓸 수가 있잖아요.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둘이 더한 거 2배, 그리고 둘이 곱하면 뭐예요? 1이죠. 그쵸? 그래서 이 치환한 이 x 범위가 요거가 있다는 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쵸? 이거 깜빡하기가 좀 쉬운데, 항상 치환해서 어떤 문자가 없어졌을 때에는 그 문자로 인해서 생기는 범위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얘 다시 쓰면 y는 x제곱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차함수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쵸? 위로 볼록한 함수가 되고, 이 문제는 특별히 답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그쵸? 2보다 크니까 이렇게 이 부분을 보라고 하는 거여서 답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시험에는 답에 영향을 주게. 왜냐면 여기 2가 이쪽에 있다는 거. 그쵸? 꼭지점의 위치에 따라서 이걸 생각을 만약에 못하면은 깜빡하면 틀리게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뭐 물어봤죠? 요거에
최대값은 여기 꼭지점에 존재한다는 것을 제일 키가 크죠. 그래서 대문자 x가 3이 될 때 최대값은 11이 된다.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해되세요? 그렇죠? 밑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치환 한번 해보실래요? 밑에 272번도 한 번 더 반복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당연히 앞에보다는 뒤에를 치환하고 싶은 생각이 드셔야 되겠죠. 그럼 얘를 제곱을 하면 되는 건데, 그쵸? 이렇게. 아까 요거 2 왜 뺐는지 이해되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그쵸?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치환을 하게 되면 앞부분이 이제 이렇게 치환을 했고요. 혹시 앞에 거랑 동일하게 얘도 이보다 큰 거 맞을까요? 여기 t 한번 다시 선술기에 써볼게요. t가 지금 제가 루트를 우선 접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거 맞아요? 그쵸? 요거 선술기에 쓰시면 2배 하고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곱하는 거죠. 곱하면 우전수의 0제곱이니까 역시 얘도 2가 나오니까 이 범위 생기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범위 생겼으니까 꼭지점 구할까요? 이거고 아래로 볼록하고 여기가 2분의 1이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에는 이렇게 얘를 깜빡하면 틀리게 나와요. 이보다 커야 해서 여기를 보셔야 되는데 이걸 깜빡하면 여기를 답으로 내시는 거예요. 제일 작은 점. 그쵸? 꼭지점을 답으로 내기가 좋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가 답이 아니고 2일 때가 답이 되는 거고 이제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t가 2일 때 바로 최소가 되고 t에다 지금 2 집어 넣으시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인가요? 0. 최소값은 0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괜찮으세요? 한 개 유형 더 하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2차래. 지수 함수 거의 다 지금 중요한 내용 조금 다뤄봤고요. 이제 보고 계시는 부분은 지수 함수 2부에 지수 방정식 그리고 지수 부등식 이제 이쪽을 이제 공부를 하실 차례고 지금 지수 방정식 보실 차례거든요. 지수 방정식은 어떻게 풀면 된다고 하냐면은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풀래요.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희 지수 방정식 개념 잘 모르는 뭐 어린 친구들 했을 때 여기 똑같은 거 여기만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풀지 않을까요? 잘 모르는 친구도 그쵸? 근데 만약에 밑이 달라서 통일이 안 되는 경우도 뭐 있긴 있겠죠, 그쵸? 그러면은 통일시킬 수 있으면 통일시키시고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이렇게 제가 아무렇게나 써볼게요. 만약에 이런 식을 이거 통일할 수 있을까요?
돼요. 그랬더니 6으로 하면 안 되냐? 이거 안 됩니다. 그쵸? 이거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는 양변에 로그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랑 로그는 그냥 툭하면 그냥 넘나들고 계속 여기다 양변에 로그 잡으면은 그냥 내려오는 거죠. 내려와서 이제 방정식 풀면 된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지금은 일단 쉬운 위에 거 먼저 조금 풀어볼게요. 위에 273번은 밑을 통일시킬 수가 있어요. 뭘로 통일할까요? 3으로. 그쵸? 9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2제곱인 거 하실 수 있겠어요? 얘 밑에 역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주고 9가 3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27은 3의 세제곱 맞을까요? 그리고 3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좌변 어떻게 될까요? 좌변은 얘네들로 곱할 수 있고 곱하기로 되어 있는 거는 혹시 더할 수 있는 거 이거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어요? 더할 수 있는 거? 는 3의 2분의 1. 자 정리는 다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밑이 통일돼 있고 밑이 같으면 저희는 여기서부터 그 지수끼리만 비교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을 세우시면 되고 마이너스 2를 곱할게요.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구하시고 아니라 두 실근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2분의 3으로 답을 하시면 되거든요. 실근의 합을 물어봤네요. 그치? 실근을 구하시고 아니고 이해되시나요? 이쪽으로. 자, 276번 한번 하나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좌변. 좌변의 얘는 분수는 나누기죠? 나누기는 지수끼리 어떻게 해요? 빼는 거죠. 위에서 아래를 뺐고 오른쪽 16을 2에 4제곱으로 바꿨어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자, 그럼 밑이 역시 이번에도 통일이 됐기 때문에 지수끼리 비교를 하면 되고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 써도 되는데 이거는 그냥 너무 쉽네요. 그렇죠? 인수분해가 바로 돼가지고 그냥 요거 제곱해서 그냥 더하면 돼가지고요. 그렇죠? 꼭 근과 계수까지 안 가도 바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어요. 이해되세요?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푸시고 다른 거 조금 더 풀게요. 쉴게요. 그렇죠? 힘을 먹고 로그 그때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잡으면 더 좋잖아요. 로그를 이렇게 하고 얘는 얘 뒤집으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럴 거예요. 뒤집는 대신에 마이너스 써주세요. 지수끼리 비교할 거예요.
자꾸 나눗셈을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루에 뭐 몇 개 유형 이렇게 좀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나간 건데 여러분 좀 잘하시기 저는 다 처음이라고 들어가지고 처음 하시는 거 치고 잘하시기도 하고 저도 좀 많이 좀 살짝 빠른 편이고 그래서 좀 시간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만들어 봤고요. 남은 시간 동안에는 뭐 다 풀 수는 없고요. 지금 그래서 좀 골라서 할 수 있는 문제를 좀 풀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여기 계신 친구들 학교 거를 모았고요. 국제공부 미안합니다. 여기는 응정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여기 있는 친구들 학교만 모아서 만든 거고요. 가나다 순이에요. 그래서 조금 골라서 푸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목표 진도 나가고 나서 남은 시간 동안에 기출을 조금 풀어보실게요. 자, 277번 딱 보시면서 시험하고 싶은 생각 드셔야 돼요. 3의 x제곱이 뭐 t든 a든 뭘로 치환하시든 상관없고요. 그럼 얘가 t제곱, t세제곱 여기는 3이 2개 더 있어서 90 t 어떠세요?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쵸? 근데 이번에도 x가 사라지면서 문자가 t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필요한 거죠. t는 지금 지수니까. 그쵸? 이런 조건이 필요하고 그러면 0보다 크니까 막 나눠도 돼요. t 한 개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서 t는 9랑 마이너스 10이 나오는데 역시 여기서도 t가 양수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음수는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해되세요? 그래서 t가 9만 선택이 됐고 t가 9니까 x는 2예요. 어떠세요? 이게 이제 지수 방정식 푸신 거고 문제에서 예를 들어 알파라고 할 때 2의 알파 제곱 구하라고 해서 답을 이렇게 내시면 됩니다. 안 어려우시죠? 네, 280번도 하나 더 풀어드릴게요. 자, 이번에 또 보시면 당연히 치환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셔야 되고 여기는 제곱이니까 t제곱 마이너스 t 이렇게 그쵸? 쉽게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가 되니까
되고 또 빠뜨렸네요. 그렇죠? 항상 치환하면 양수 이거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양수 조건 때문에 음수는 버렸고요. t는 3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t가 3이에요. 그러면 a의 x제곱이 지금 3이 되는데, 그쵸? 근데 x가 4분의 1이라고 문제 나와 있네요. 그쵸? 그럼 x 자리에다가 4분의 1을 쓰시면 이렇게 되고 a를 구하라는 게 문제 뜻인가요? 제가 그쵸, a를 구하거든요. 자, 이거 a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양옆 좌우에 똑같이 4제곱 등호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똑같이 해주면 뭘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쵸? 해서 이렇게 80을 답으로 내시면 되거든요. 안 어렵죠, 그렇죠? 맞아요. 해주세요. 밑에 하나 풀어봤고요. 자, 12번째 유형 보실 건데, 제 12번째 유형은 지금 문제를 좀 써줬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근의 합을 구하시오, 뭐 푸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두 개 지금 281번, 282번 이 두 문제의 공통점이 뭔가요? 사실 이거 푸는 거가 엄청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똑같은 데는 똑같은 거고, 그럼 여기가 x 플러스 7이 4면 되겠다. 요거는 어떠신가요? 꼭 지수 뭐 반정식, 부등식 이런 거 못 푸는 친구도 그냥 그럴 것 같아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그쵸? 여기는 잘 모르는 친구도 여기는 똑같으니까 여기가 4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쵸? 공부 안 하셔도. 그런데 이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여기 답이 되고요. 근데 이렇게 같기는 같은데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같은 경우, 같기는 같은데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통해서 얻는 답이 아니고 답이 하나 더 있어요. 계산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답이 하나 더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냥 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위에가 뭘로 같으면 항상 똑같죠? 0이죠, 그렇죠? 모든 수의 0제곱은 1로 같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계산을 통해서 얻은 게 아니고 모든 수의 0제곱이 1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추가로 문자로 같구나, 답이 하나 더 있구나, 요거를 기억하셔서 조금 찾으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밑이 같으니까 이 위에 끼리 같겠네. 요거는 그냥 열심히 공부를 안 하셔도 기억에 부담이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요거는 그냥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x가 마이너스 3이랑 5. 근데 x가 지금 아마 0보다 크다고 돼 있죠. 왜냐면 밑 때문에. 그래서 이거 버리고요. 이렇게 되는데 요것만 답을 하나로 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문자로 이거는 계산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밑이 뭐면 똑같은 거죠? 밑이 1이면 무조건 똑같은 거잖아요. 요거는 그냥 찾는 거, 그렇죠? 계산을 통해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찾으셔서 답을 요거 2개로 내셔야 한다는 것을 요거는 특별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더 유형 13번까지 오늘 할게요. 하나 유형 더 하고 밑에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지수가 포함된 연립방 정식이에요. 근데 많이 어렵진 않으실 것 같아요. 이번에도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2의 x제곱을 저는 대문자 x, 3의 y제곱을 대문자 y로 치환을 해볼까 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x, 2y 이렇게. 얘는 여기 한 2한 개 더 있으니까 2x 마이너스 y 어떠세요? 너무 쉽죠? 그렇죠? 맞아요. 이거 푸는 거는 쉬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밑에 2배 하시면 혹시 치환하는 부분에서 좀 이해 안 되시거나 이상하면 얘기해 주세요. 둘이 더하면 5x가 40, x는 8이고, 그렇죠? x가 8이면 y는 9가 되네요. 근데 얘가 답이 아니죠, 그렇죠? 얘가 지금 저희가 이렇게 치환을 했기 때문에 치환한 문자로 답을 내시면 안 되고 문제에 써있는 원래 문자로 답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첫 문자 x가 3이고 여기서 y는 2가 된다고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많이 안 어렵죠, 그렇죠? 이렇게 치환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된다. 그거예요. 자, 밑에 한 문제 더 해보시겠어요? 284번. 이것도 뭐 x, y도 좋고 이렇게 치환을 하시면 됩니다. 풀어볼게요. 역시 이번에도 그냥 치환하시면 돼가지고 x 플러스 y 이렇게 볼까요? 얘는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쵸? 그래서 요거 연립해서 풀면 되는데 이거
되는 거니까 답을 제곱해서 더하니까 5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쵸? 이렇게 푸셔도 되고 또 이렇게 저희는 이제 1학년 과정에서 합이랑 곱을 알고 있을 때 새로운 방정식 요거 만들어서 풀면 여기서 t에서 이걸 t를 풀면 x랑 y가 나온다. 혹시 이런 이론을 좀 알고 계시면 이렇게 이용하셔도 되고요. 뭐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또 다른 게 뭐가 떠오르냐면은 두 번째 식에서 다 밑이 지금 통일됐으니까 지수끼리 더할 수가 있죠. 이렇게 돼서 치환을 안 하고 그냥 1이죠. 소문자 x 플러스 y가 1이잖아요. 여기서 y를 이렇게 바꾼 다음에 요 놈을 이 위에 여기다 대입해서 푸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쵸? 뭐 여러 가지 하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넣으시면 이렇게 이거 풀면 되는 거니까요. 요거는 뭐 치환을 했을 때 그냥 뭐 그쵸? 여기서 x를 구하고 여기 x 대입하면 y가 나오는 이런 방식으로 푸셔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목표 진도가 이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지금 드린 자료집에서 동명여고 문제 조금 펼쳐서 1번 한번 해보시겠어요? 처음 학교가 가재울이고요. 두 번째가 동명여고 문제 1번 같이 해볼게요. 나오시나요? 1번 쉽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실 준비한 이유가 뭐 벌써 막 긴장하시라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조금 공부하셔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이제 좀 자신감을 위해서 만든 건데 너무 어려운 문제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운 건 아직 공부 안 한 거니까요, 그쵸? 자,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은 3의 세제곱 9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9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이렇게 지수는 더할 수가 있죠? 이거에다가 이렇게 되니까 답은 5번이고요. 그쵸? 안 어렵죠? 그 다음에 2번 2번에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거 뭔가요? 혹시?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거. 그쵸?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7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쵸? A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실수 B의 4제곱근 4제곱을 해서 B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X는 B의 4분의 1이 되고요. 얘가 뭐래요? 루트 2래요. 그쵸? 루트 1 나와있죠? 이해되세요? 그럼 B는 어떻게 할까요? 양변에 4제곱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B는 2의 2분의 1 승의 4제곱을 하니 이렇게 B는 4가 나오죠. 그쵸? 이해되세요? 그래서 A랑 B랑 지금 둘이 더하라고 하니 답은 이제 1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쵸? 자, 그 다음에 3번도 한번 해보실까요? 3번.
더 말씀드릴 수 있어서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상용 로그 한 번 더 말씀드려볼게요. 상용 로그는 저희 뭐 이제 이 숫자를 계속 좀 예시로 들었었는데 이렇게 밑이 10이 오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로그로 바꾸면 여기 밑에 10이 오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래서 잘 생각해서 쓴다. 이거 이제 항상 사용이 되더라. 상용 로그 너무 자주 사용이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이 상용 로그는 이제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 사실 이제 과거에는 이거에 서식 쩌르륵 배웠어요. 근데 지금 이게 다 빠져가지고 아주 간단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조금 이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n을 정수 부분, 정수가 얼마일 때 뭐 어떤 성질들이 있었어요. 하여간 이렇고 저희가 이 소수는 항상 양의 소수라는 거는 말씀을 드리기는 했어요. 기억나실까요? 양의 소수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조금 수정이 지금 필요한 표현이거든요. 수정을 저희가 좀 고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마이너스 3하고 이거잖아요. 이거 맞아요?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거? 그쵸? 근데 소수가 어때요? 음수죠, 음수. 그래서 저희는 소수는 항상 양수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바꿔요? 어떻게 바꿀까요? 1을 더해줘서 여기를 양수로 만들고 근데 막 더할 수는 없죠. 1을 빼면 되거든요. 그래서 1 뺀 거 여기 이 부분은 마이너스 4 그리고 여기 양수로 만들면 0.4771이 되는 거죠. 이 과정은 사실은 좀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거 풀면서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좋겠고 이건 24년 문제거든요. 작년 문제는 제가 아직 못 구했고 재작년 문제인데 재작년에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제 질문에 답을 좀 해볼게요. 이 문제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대문자 n에다가 로그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대문자 n이 지금 이렇게 돼 있네요. 요거 여기에다가 로그를 잡아볼게요. 이렇게 이런 상황이죠. 자 로그 한 번 쓰고 곱하기는 로그 두 번 쓰고 더하기 그쵸? 로그 두 번 쓰고 더하기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럼 얘는 지금 더 이상 할 게 없고 얘는 뭔가요? 지수 너 앞으로 얼굴 보여줘도 나와 n이고 여기가 지금 로그 10의 10은 1이죠. 이렇게 정리되는 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얘가 n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순서 바꿨으면 결국에는 얘가 정수 부분 그쵸? 얘가 정수 부분 얘가 소수 부분이라는 뜻이 되고 따라서 n은 얼마예요 지금? 마이너스 4로 저희가 지금 정리를 해놨고 얘가 지금 뭔가요? 0.4771인데 로그 3이 0.4771이라고 줬으므로 얘가 로그 3이라서 a는 3인 거예요. 막 쉽지 않죠? 틀린 친구들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 볼 때도 그렇죠? 이 로그 개념에서 조금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이걸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좀 내신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쉽진 않죠? 그 다음에 4번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
표편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좌표평면 위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여기 주어진 직선이랑 수직이라고 얘기하는데 수직을 보자마자 떠오르시는 게 뭔가요? 기울기 곱이 얼마예요? 그쵸?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이거 공수 2 내용인데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니까 꼭 지난 과정도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얘네 가지고 기울기 구하면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기울기가 일단은 k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여기 직선인데 직선 조금 뭐 번거롭게 보이시죠? 그쵸? 앞에 숫자가 무리수가 써 있는 거예요. y, 밀은 이렇게 할게요. 나머지 다 오른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그쵸? 이해되세요? 여기 얘만 빼고 다 오른쪽으로 지금 보낸 겁니다. 그럼 y는 하려고 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수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4에 27 그리고 마이너스 2에 9 뭐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될 텐데 그쵸? 근데 기울기 여기 기울기 K와 여기 기울기는 요거죠? 요 놈이랑 둘이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된다 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조금 그렇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K 곱하기 그럼 지금부터 얘를 좀 정리를 해가면서 쓸까요? 로그 어떻게 할까요? 2의 제곱 3의 세제곱 그쵸? 마이너스 로그 2의 3의 제곱은 마이너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쵸? 자 그러면 지수는 다 얼굴 보여주고 앞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2분의 3이네요. 2분의 3 로그 2의 3 여기 이해되세요 분모? 그쵸? 그 다음에 분자도 여기는 1이고 2만 앞으로 나가라고 할까요? 로그 2의 3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로그는 무리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일부 지우는 건 안 돼요. 일부 이렇게 지우시면 안 되고 통째로 지우시는 것만 된다고 했습니다. 지울 거면은 그쵸? 이렇게 지우면 되고요. K 곱하기 얘가 3분의 4인가요? 힘이 넘치는데요. K가 그래서 4분의 4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해되실까요? 답이 4번이고요. 막 너무 어려운 건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쵸? 좀 연습했던 거랑 좀 다르게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그쵸?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는 조금 다 하실 수는 없고요. 다음 학교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조금 풀기가 어려우실 것 같고 선일여고 1번 해볼까요? 선일여고 1번 다음 학교입니다. 선일여고
번이에요? 5번 이해되세요? 풀이 안 해도 돼요. 어때요? 1번. 1번에 2 플러스 3 요건 것 같아요. 그쵸? 앞에 거는 마이너스가 있지만 짝수 제곱하니까 플러스 2가 되고 로그 1000은 3이죠.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이제 오늘 공부한 내용이어서 딱 이제 오늘 수업 내용과 맞습니다. 자, 2번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지수함수에 대해서 옳은 걸 모두 골라봐라. 자, 기억. 근데 기억을 보시면서 이게 무슨 오늘 공부한 거냐? 나는 이거 오늘 본 적도 없고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함수 줬으니까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x자리 대신에 x제곱 쓰라는 거예요. 좌변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쵸? 그 다음에 우변은 fx를 통째로 한번 제곱을 해보래요. fx가 요건데 얘를 통째로 제곱을 했을 때 이 둘이 같냐고 물어보는데 어떤가요? 우변은 지수끼리 곱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이 둘은 2x랑 x제곱은 다른 거죠. 이해되세요? 그쵸? 이렇게 직접 넣어보시면 되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뭐 공부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니은도 마찬가지예요. 니은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번 넣어볼게요. 자, 좌변은 무슨 말인가요? x자리 대신에 x 플러스 y를 써보라는 거예요. 여기 x자리 대신에 x 플러스 y 좌변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우변 fx는 그냥 그대로 쓰고요. fx 그리고 얘는 x자리 대신에 y를 쓰세요. 요거죠. 그쵸? 자, 요건 어떤가요? 요건 맞는 말인가요? 이건 저하고 똑같죠. 그쵸? 곱하기 때 지수끼리 더할 수 있으므로 니은은 이제 맞는 말이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디귿은 아까 똑같은 표현을 보셨는데 그때는 A랑 B라고 봤거든요. 이렇게 되면 임의의 A, B 이렇게 표현이 돼 있었었는데 저희 책에서는요. 이러냐고 물어보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왼쪽에서 오른쪽을 읽어봤을 때 증가하냐 라고 물어보는데 저희는 이 지수함수도 마찬가지고 로그함수도 마찬가지고 증가하는 함수도 하나 있고 감소하는 함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무조건 증가하냐 지금 문제 특별히 A의 범위가 없거든요. 0보다 큰 건 당연한 거라 그랬습니다. 그쵸?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A가 1보다 크다는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는 틀린 표현이 되는 거죠. 그쵸? 이해되세요? 그래서 2번이 이렇게 되는데 이 정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맞아요? 자, 3번도 하실 수 있어요. 3번. 는 어떤 문제로 이해가 되시나요? 로그 2에 213이 K랑 K 플러스에 다시 말해서 대충 어느 정도의 값을 갖는 숫자냐 무리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라는 거고 뭐부터 할까요? 5라고 할까요? 5는 얼마예요? 32인데 32 바로 찾는 거 좀 힘드실까요? 2를 그냥 쌓고 여기 위에 5 올리시면 되거든요. 이해되세요? 그쵸? 왜냐면 얘가 앞으로 나가면 5고 얘가 1이니까 그래서 2를 5번 곱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6은요? 2를 연달아 쓰고 6을 올리시면 돼요. 그쵸? 그러면 얘가 로그 2에 64 그쵸? 7을 로그 2를 쌓고 7을 쓰시면 돼서 128 8은 로그 2를 2번 쓰고 이렇게 쌓으시면 돼요. 그래서 로그 2에 256인데 그만 써도 되겠네요. 여기 사이에 로그 2에 213이 여기 사이에 있죠? 213은 그냥 아무거나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7이랑 8 사이니까 K는 7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어때요? 괜찮으시죠?
자, 여기 페이지도 이 정도밖에 못 되겠네요. 지금 보니까. 차츰차츰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아지니까 좀 더 풀게요. 혹시 바로 다음 장에 8번도 해보실까요? 8번 선생님 요거 8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친구 푸셔도 되고요. 밑이 다 제각각이죠. 밑이 2랑 3이랑 50인데 밑을 통일시키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뭘로 통일시킬까요?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제 경험상 한 번이라도 많이 보이는 거예요. 3이 2번 보이잖아요. 3으로 하시는 게 그냥 조금 편해요. 조금. 그냥 2번 보이는 거. 제일 여러 번 보이는 숫자가 3이죠. 그쵸? 그래서 3으로 통일을 할 거고요. 얘네 둘은 자리를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역수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그대로 두시. 그럼 벌써 조건이 3으로 통일이 됐잖아요. 그럼 질문도 밑 변환 공식을 쓰셔가지고 밑을 3으로 바꾸고 50은 더 이상 밑이 아니어서 50을 크게 쓰고 240도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그쵸? 생각나시죠? 그 다음에 설마 이거 막 0 지우고 싶으신가요?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소인수분해 할 건데 50은 이거네요. 그 다음에 240은 얼마인가요? 맞나요? 맞죠? 이렇게 소인수분해 했고요. 자, 왜 소인수분해 했죠? 로그 한 번 쓰고 곱하기는 로그를 여러 번 쓸 겁니다. 로그 여러 번 쓰고 더하기로 바꾸려고요. 로그 쓰고 더하기 그 다음에 3의 5 그리고 또 여기 제곱 2자 앞으로 보낼 거잖아요. 2를 여기로 보내셔야 되는데 어떤 학생들 여기까지 보내는 친구 있던데 그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도 곱하기 다 따로따로 쓸 건데 로그 3의 2의 4제곱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제 다 됐습니다. 우리가 a분의 1, 2b 그리고 a분의 4, 1b 이렇게 되고 맞아요. 그 다음에 분자 분모에 다 a를 곱하시면 답이 돼요. a 곱하면 2ab 4a ab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됩니다. 저희 다 공부했던 내용이고 시험에 정말 직접 나와요. 정말 그쵸? 나오는 거 확인하시니까 지금 공부하는 게 얼마나 이제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지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푸시는 문제 다 허투루 풀지 마시고 좀 자세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4번인가요? 그쵸?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남은 시간 동안 계속 이제 풀이 해드리려고 하는데 9번 오늘 한 개 더 풀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9번 한번 해보세요.
해볼게요. 양변에 x분의 1씩 지수 x분의 1 이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y분의 1 얘는 z분의 1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수끼리 빼고 더하네요. 그럼 얘는 지수끼리 빼려면 나누고 요건 이제 곱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계산을 좌변도 하시는 거예요. 좌변. 좌변은 2 나누기 6 곱하기 15를 하자는 얘기고요. 그럼 5네요. 5. 그렇죠? 그리고 그럼 지수끼리 빼고 더하고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세요? 그렇죠? 그랬더니 지수가 3분의 1이 나온대요. 요렇게. 그렇죠? 그러면 5는 K의 3분의 1이고 K 뭐라고 본 건가요? 그럼 양변에 세제곱을 하면 되니까 125가 K가 되겠죠. 이것도 다 역시 저희 교재에 다 있는 문제들이고, 그쵸? 그래서 다 이렇게 시험에 직접 나온다고 하니, 이건 25년이에요. 작년 거예요. 이거. 맞아, 선생님 거만 작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시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공부한 내용 지수 함수 열심히 공부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남은 지수 함수 내용이랑 로그 함수까지 일부 들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